1071번 가겠습니다. A회사에 복사기를 임대하면 매달 기본요금 3만원에 한 장을 복사할 때마다 6원씩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1000장을 초과한 복사물은 한 장당 20%를 할인해준다. 어느 달에 기본요금과 사용료를 합하여 42,720원을 냈다고 할 때 그 달에는 몇 장을 복사한 것인지 구하여라. 자, 일단은 총 복사한 총 장수를 구하라는 게 문제고요. 나는 총 X장을 복사했다라고 미지수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보자. 우리가 요금을 내는데 이 요금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한 장을 복사하지 않았어도 혹은 한 장만 복사했어도 세 장만 복사했어도 그냥 3만 원은 일단 그냥 나가는 기본적인 요금이라는 거야. 거기에다가 자, 사용료는 따로 내야 되는데 사용료는 내가 복사를 많이 할 때마다 복사를 많이 할수록 사용요금도 더 많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지. 한 장을 복사할 때마다 6원이니까 두 장을 복사하면 6 곱하기 2원을 내면 될 거고 X장을 복사했으면 6 곱하기 X원을 내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구조가 아니고요. 자, 1000장까지는 그렇게 한 장당 6원씩 내는데요. 1000장을 초과한 복사물에 대해서는 한 장당 20%를 할인해 준다고 했어요. 자, 그럼 20% 할인해 준다는 건 80%의 요금만 받겠다는 거고 6원의 80%를 해주면 4.8원만 받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전체 3000장을 내가 복사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 1000장에 대해서는 한 장당 6원씩 받겠다고 했으니까 1000장에 6원을 곱해주면 6000원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자, 초과한 부분이 2000장이 되죠. 2000장이라는 건 전체 3000장에서 1000장을 뺀 것이 2000장 초과분이 되는 거고 이 초과분 2000장에 대해서는 한 장당 4.8원을 받겠다는 거야. 그러면 너랑 너를 더해준 것이 사용료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기본요금 3만원까지 이 세 가지를 더해준 것이 내가 내야 할 요금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구조 이해됐죠? 자, 이제는 X를 이용해서 한번 전체 식을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전체 몇 장을 복사를 했다? X장을 복사를 했는데 일단 1000장까지는 무조건 6원씩 내야 하기 때문에 1000장까지는 6000원의 요금을 냈다. 그 다음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4.8원을 낼 텐데 초과라는 것은 전체 X장에서 1000장을 뺀 것 X-1000장이 초과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4.8 곱하기 X-1000원을 내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사용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3만원이라는 요금까지 내야 하죠. 그래서 너네를 다 더한 것이 전체 요금이 되는데 문제에서 이 기본료와 사용료를 합한 전체 금액이 42,720원이라고 했으니까 너네를 더하면 42,720원입니다. 이렇게 식을 구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이는 위에 한번 해볼게요. 3만원에 4.8에 X-1000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00장에 대한 요금 6000원을 했더니 42,720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지. 자, 너네 둘이 더해주면 36,000원이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6,270원이 되고요. X-1000은 48분의 67200 이렇게 떨어지면 되겠지. 4로 한번 약분시켜 볼게요. 27, 8, 32.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12로 그냥 바로 한번 약분을 시켜보면은 48이니까 1400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X값은 1000까지 더해주면 2400장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X 자체를 내가 구하고 싶은 장수로 놓고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답은 그냥 2400장 하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1072번 갑시다. 찬영이가 마트에서 어떤 과자를 사려고 하는데요. 자, 6개를 사면 660원이 부족하고 4개를 사면 460원이 남는다. 여기서는 사실 정확하게 주어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어가 뭐예요?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6개를 사면 660원이 부족하고 4개를 사면 460원이 남는다는 거야. 어찌됐건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요. 6개를 사든 4개를 사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달라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6개를 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4개를 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요. 어찌됐건 같다는 거야. 같은 것이 발견이 됐네. 이것은 식을 쓸 수 있는 힌트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나는 이제 X를 뭘로 설정을 할 거냐? 내가 과자를 살 거고요. 과자 한 개당 가격을 X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6개를 샀으면 과자 6개의 가격은 6X1이 될 거야. 그럼 나는 6X1의 과자를 사고 어떤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지불을 하려고 보니까 660원이 부족하다는 거야. 6X1이 다 안 채워지고 내 돈은 여기에서 660원을 뺀 것만큼 밖에 없다는 거지. 자, 이번에는 그러면 돈이 없어서 4개만 사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당 X1이니까 4개의 과자 가격은 4X1이 될 거야. 4X1을 지불을 하고 나니까요. 내 주머니에 460원이나 남아있네. 한마디로 이 과자의 가격을 다 지불하고 나서 내 수중에 460원까지 남아있고요. 얘까지 더해줘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돈 금액이 전체가 되겠죠. 얘네가 같다는 거. 자, 그러면 2x는요. 660을 더해주면 1120이 될 거고 x는 560원이 되겠죠. 자,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한 게 뭐였다. 일단은 5개를 사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물었기 때문에 내가 수중에 일단 얼마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과자 하나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이거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과자 한 개의 가격은 560원이라고 구했고요. 얘네를 이제 위에 있는 식에 대입을 시켜주면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도 나오겠죠. 자, 가격이 얼마,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얼마였는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4 곱하기 560에다가 460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4를 곱해주면 2240원에다 460원을 더해주면요. 2700원을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5개를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다? 2700원이다. 근데 과자 한 개당 가격은 560원이고요. 얘를 5개를 샀다고 했으니까 5개를 곱해준 것을 빼주면 내가 남는지 부족한지 알 수 있겠죠. 자, 5를 한번 곱해주면요. 2,800원이 나오네? 아, 그러면 나는 수중에 2,700원밖에 없는데 과자의 금액은 2,800원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어때? 내가 돈이 부족하지. 얼마가 부족하죠? 100원이라는 돈이 부족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73번 갑니다. 재석이가 석진이에게 처음에 가지고 있던 딱지에 3분의 1을 주고 2개를 더 준 후에 종국이에게 남은 딱지에 2분의 1을 주고 5개를 또 더 주었더니 딱지 10개가 남았다. 재석이가 처음으로 가지고 있던 딱지의 개수를 구하시오. X개 처음에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처음에 X개의 딱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석진이에게 얼마를 주고 나서 다시 종국이에게 얼마를 주고 났더니 딱지 10개가 남았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너를 빼준 것이 10개가 되겠죠. 이렇게 식을 구성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 석진이와 종국이에게 얼마를 줬는지 몇 개를 줬는지만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될 거예요. 석진이부터 가볼게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딱지 x의 3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석진이한테 준 딱지는 3분의 1x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석진이는? 자, 다음에 종국이 갑시다. 아, 3분의 1을 주고 2개를 더 줬다고 했네요. 그러면 3분의 1x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 2까지 해줘야 석진이에게 준 딱지의 개수가 되겠죠. 자, 이제 종국이 갑시다. 종국이에게는 남은 딱지의 2분의 1이야, 일단. 그럼 이 남은 딱지가 얼마예요?
처음에는 x개가 있었고 거기에서 석진이에게 준 3분의 1 더하기 2 3분의 1x 더하기 2를 한 것이 지금 남은 딱지가 되겠죠. 일단은 남은 딱지가 몇 개인지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x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x 빼기 2가 되니까 3분의 2x 빼기 2 이것이 남은 딱지가 됩니다. 근데 이 남은 딱지에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2분의 1에다가 5개를 더 주었다라고 해서 더하기 5까지 해줘야 종국이에게 준 전체 딱지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얘를 분배시켜서 한번 전개를 시켜봅니다. 2분의 1 곱해주면 3분의 1x에 마이너스 1 더하기 5가 되니까 3분의 1x 더하기 4가 종국이에게 준 총 딱지의 개수가 되겠죠. 자, 위에다 다시 한번 적어주면 종국이는 3분의 1x 더하기 4개의 딱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래쪽은 한번 지워주고요. 자, 위쪽에 있는 식을 이제 풀어만 주면 되겠죠. x에서 마이너스 3분의 1x 빼기 2 빼기 3분의 1x 빼기 4를 했더니 10이 남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덧셈 뺄셈은 동류한끼리만 가능하다. x에서 3분의 1x 3분의 1x 빼주면 3분의 1x만 남을 거고요. 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는 이항시켜서 계산을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따라서 x의 값은 48. 최초의 재성이가 가지고 있던 딱지의 개수는 48개가 되겠습니다. 자, 1074번 갑시다. 흰색과 빨간색의 페인트가 자, 이렇게 표를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흰색과 빨간색의 페인트가 있었다. 근데 A 용기에는 흰색과 빨간색이 1대 7의 비율로, 그 다음에 B 용기에는 5대 3의 비율로 섞여 있다. A 용기와 B 용기의 페인트를 모두 섞었더니 흰색과 빨간색이 3대 4의 비율이 되었다. 자, A랑 B랑 모두 섞었대. 그랬더니 너네가 3대 4의 비율로 섞여 있는데요. 그 3대 4의 비율로 섞인 페인트 전체가 몇 그램이다? 너가 전체가 700g이 되었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700g을 3대 4로 나눠 가졌다는 건 각각이 흰색은 300g, 빨간색은 400g이라는 것을 뜻하겠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A 용기에 들어있는 페인트의 양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A 용기에 들어있는 페인트의 양을 내가 X라고 두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A 용기에는 Xg이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A랑 B랑 모두 더했더니 700g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B 용기 안에 들어있는 페인트의 양은요. 700-Xg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식구성을 해주면 되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A에는 전체 Xg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1대 7로 나눈 것 중에 1이 흰색 페인트가 될 거야. 그것을 분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1대 7이니까 전체 8 중에 1이 흰색이기 때문에 8분의 1이 흰색인 거고요. A 안에 들어있던 총 페인트의 무게가 X라고 했기 때문에 흰색 페인트의 무게는 8분의 1X가 될 거예요. 됐지? 자, 다음 B에 들어있는 페인트의 양은 700-X인데 그것을 5대 3으로 나눈 것 중에 5에 해당하는 것이 흰색 페인트가 될 거야. 자, 그럼 B 안에 들어있는 흰색 페인트의 양은요. 8분의 5 곱하기 700-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근데 너네 둘이 더한 것이 얼마가 되었다? 300g이 되었다가 되니까 너네 둘이 더한 것은 300입니다. 이렇게 식을 구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양변 8을 한번 곱해서 x 더하기 3500 마이너스 5x는 2400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고요. 넘기면 4x는 1100이다. 이렇게 되겠죠. 2400 넘어오면. 그쵸? 자, 그러고 나면은 x 값은 4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20, 25, 275g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5번 갑니다.
강 위에 있는 보트는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강이라는 건, 강물이라는 건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트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배 원래의 속력보다도 물살이 막 얘를 밀어주기 때문에 이 물살의 속력만큼 배의 속력이 빨라져요. 그래서 원래 배의 속력이 예를 들면 8이고 뭐 강물의 속력이 5였다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원래는 강물이 없었더라면 배가 그냥 8의 속력으로 갔을 텐데요. 강물이 5만큼 밀어주기 때문에 강물의 속력만큼 더해서 결국은 13의 속력으로 배가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올라올 때는 반대가 되겠지. 자, 배가 이쪽으로 올라올 때는요, 나는 원래 8의 속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배가 나를 못 올라오게 자꾸만 반대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8만큼의 속력을 다 내지 못하고 강물이 나를 방해하는 속력만큼 빼서요, 결국에는 3의 속력밖에 못 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고 1075번을 다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섬 A, B 사이를 속력이 5km인 보트를 타고 왕복하였더니 한마디로 보트의 원래 속력은 5였다는 거야. 강물이 이렇게 있고 보트의 원래는 보트는 5만큼의 속력을 타고 간다는 거지. 자, 왕복을 하였더니 5시간이 걸렸다. 강물은 A섬에서 B섬을 향해서 강물은 속력이 3이라는 거야. 시속 3km라는 거야. 강물의 속력은 지금 3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갈 때는요,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이 같기 때문에 8의 속력으로 갈 수 있지만 올라올 때는 반대로 배는 5로 올라오고 싶은데 강물이 3으로 나를 못 올라오게 막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때는 2의 속력밖에 못 낸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왕복하는데 총 5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19성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총 5시간이 걸렸다, 이걸 보고 힌트를 얻어야 되죠. 어떻게 얻어야 된다? 올라갈 때의 시간과 내려올 때의 시간을 더해주면 총 5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구성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시간은 어떻게 구하죠? 속력분의 거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A랑 B 사이의 거리를 모르고요. 그 모르는 거리를 X라고 두고 식을 세워보면, 자, 내려갈 때는 지금 올라갈 때 내려갈 때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하다, 그쵸? 자, 올라올 때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A에서 B 사이로 가는 거고 A에서 B로 갈 때의 시간과 B에서 A로 갈 때의 시간이라고 다시 한번 표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A에서 B로 갈 때 속력은 8이었지? 그럼 속력 8분의 X가 시간이 될 거고요. B에서 A로 올 때는 2분의 X가 될 거고 너를 더했더니 5가 되었다. 이렇게 식을 적어줄 수 있겠죠. 자, 양변 8을 곱해주면요, x 더하기 4x는 40이 될 거고 5x는 40이 되니까 x는 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항상 이런 문제는 단위를 주의해야 되고요. 우리가 썼던 단위가 시속, 킬로미터 이런 단위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거리의 단위는 자연스럽게 킬로미터의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1076번 가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토끼는 거북이보다 200m 뒤에서 거북이와 동시에 출발하였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항상 이런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시각화가 중요하다. 자, 그림을 쌤이 위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토끼가 뒤에 있고 거북이가 앞에서 출발을 했고 그 간격이 200m였다. 자, 그랬을 때 거북이의 총 경주 거리는 2km라고 했으니까 거북이가 시작한 지점에서부터 끝 지점까지가 2km라는 거야. 근데 항상 주의할 게 뭐다? 단위를 맞춰주는 것. 앞에서 200m를 썼기 때문에요. 뒤에도 똑같이 2000m라고 미터 단위로 바꿔서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북이의 속력은 분속 15m라고 나와 있고요. 토끼는 거북이의 2배의 속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토끼의 속력은 우리가 분속 30m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보자.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잤어. 그랬다 다시 결승점으로 달려왔을 때 결승점에는 이미 거북이가 토끼보다 5분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고 했네요.
자, 그럼 이거지. 일단 얘네가 출발은 동시에 했어. 근데 끝 지점에 가서 보니까 거북이가 토끼보다 5분 먼저 들어와 있었다는 건 거북이가 토끼보다 5분이 덜 걸렸다는 거지. 한마디로 거북이의 시간과 토끼가 걸린 토끼의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요. 출발은 동시에 요이 땅에서 시작을 했지만 거북이가 먼저 들어왔고 토끼가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토끼가 5분이 더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토끼는요, 이렇게 막 걸어가는 시간 제외하고도 낮잠을 자는 것까지 시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토끼의 시간은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여기에서 달린 시간에다가요, 그다음에 낮잠을 잔 시간을 따로 더해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을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겠지. 자, 거북이부터 갑니다. 거북이의 속력은 15, 분속 15라고 나왔으니까 15분에 거북이가 간 거리 2000m 이렇게 더해주면 거북이가 간 시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5분을 했다 했더니 토끼의 시간이 나올 텐데 토끼가 달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해서 토끼의 속력 30분에 토끼가 간 거리는 200m에다가 2000m까지 더해준 2200m가 될 거예요. 이것이 달린 시간이 될 거고요. 낮잠 시간은 따로 몇 분 낮잠을 잤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토끼가 몇 분 동안 잠을 잤는지 구하시오. 낮잠 시간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더하기 x라고 식을 구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그럼 양변에 똑같이 30을 한번 그냥 곱해버릴게요. 그럼 30을 곱해버리면 4000이 될 거고 150은 2200 더하기 30x가 될 거야. 그럼 30x는요. 4150에서 2200을 빼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00 두 개 다 없애주고요. x값은 3으로 나눠주면 36, 18에 35, 20, 3, 55에서 65가 나오겠습니다.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답을 65분 동안 토끼가 낮잠을 잤습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